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응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되었다면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각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그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이에요.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지 신고를 할 때 가해 학생의 얘기가 왜냐면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응의 모든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학생은 우선 학교에 학교폭력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당한 학교폭력이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의 제명을 특정해 고소를 해야 됩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피해가 있다면 가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폭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면 가해 관련 학생의 학생 확인서, 그 다음에 학부모 확인서,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목격한 학생의 진술서, 학교에 만약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가 개최되면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며 제시한 조건 등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고의성이 높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다는 점에 대해서 등을 이제 각 사안에 맞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직접 학폭위에 출석해가지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사항, 요구사항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특히 그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 좀 진술하는 게 힘들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학폭위에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도 이제 위원으로 있다 보면 위원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러신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출석해가지고 진술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 피해 상황을 글로 보는 거랑 말로 듣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이제 직접 얘기를 듣는 거랑 글로 보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고 힘든 게 당연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당연히 출석해가지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형사고소 대응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그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폭행, 상해, 강제추행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은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있다면 메시지 내용,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혹은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 자료, 그 다음에 폭행 등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 진단서, 그 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가 있다면 이 조치결정 통보서 등 가해 학생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범죄를 특정해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엄벌 탄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학교폭력 대책심의회 조치결정 통보서,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가해 학생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수사결과 통지서, 그 다음에 소년보호 재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내려진 보호처분 결과,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정신과 진료 내역서, 심리상담 내역서, 영수증,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의 폭행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 내역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즉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민법 750조, 755조 등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피고 측에서 답변서가 들어오면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법원에 출석해 사안과 관련하여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수사권 등이 없어 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실제 당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원에서 가해 관련 학생에게 조치 없음 등 결과를 나오게 되면 오히려 가해 관련 학생으로부터 무고 등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 대책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시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